네, 지금부터 뇌파 신호 측정 및 자극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과학기술영재학교 송지민입니다. 아, 저희 발표는 먼저 저희의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저희가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았는지, 그리고 저희의 연구 과정과 결과, 그리고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에 관한 간략한 소개입니다. BMI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면, 전극을 통해서 저희의 생체 신호 중에서 전기로 전달되는 그러한 신호들을 전극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뇌파 신호를 추출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날로그 필터를 통해서 잡음, 즉 노이즈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측정된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고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분석해서 머신러닝 등의 기법을 이용해서 생체 신호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그 신호 측정에 이용하는 전극은 그러니까 초기에는 뉴타 어레이, 그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머리에 꽂는 전극이 굉장히 두껍고 침습적인 그런 뇌에 손상이 필연적인 형태의 전극이었는데요.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사이에서 이 스레드 형태의 얇고 유연한 전극이 개발이 되면서 좀 더 뇌파 신호를 뇌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MEMS와 같은 초소형 전극을 이용하는 기술 또한 개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뇌파 신호를 추출하는 단계에서는 아날로그 필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희가 측정한 뇌파 신호는 저희가 원하는 알고자 하는 신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음이 섞여서 파란색 그래프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터를 이용해서 이 잡음을 제거하고 원하는 신호를 깔끔하게 얻어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과정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양자화되어 있는 이런 끊어져 있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은 ADC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컴퓨터로 옮겨서 분석을 해서 생체 신호를 연구한다거나 아니면 BMI 시스템의 어떤 다른 기술들을 개발한다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옮겨진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체 현상이나 또는 컴퓨터와 뇌 간의 그런 인터페이스에 관한 연구가 가능해지게 되겠죠. 이와 같은 연구는 신경계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고 그리고 그 신호에 있는 노이즈를 최소화함으로써 해석의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후속 연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부터 저희가 어떤 배경 지식을 쌓았는지, 그리고 회로 설계 및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과학고 박서준입니다. 전 지금부터 저희 연구에 필요한 사전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압 분배기는 전자공학에서 다른 전압에 비례하는 전압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설계 기술을 전압 분배 법칙이라고 하고, 이를 이용해 출력 전압을 조절하는 것을 전압 분배기라고 합니다. 왼쪽 회로에서 보시다시피 V 이미지 봤을 때 R1과 R2를 이용해서 전압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어, 오음의 법칙을 활용해서 이 식을 풀어보면 R1 플러스 R2가 V1, V인이 전류가 되게 되고, 이를 이용해서 R1 플러스 R2분의 R2가 V인분의 Vout이 되므로 이를 이용해서 전압을 분배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출력 전압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압 분배는 교류 회로에서도 성립이 되는데, 임피던스에서 Z의 직렬로 연결했을 때 Z1, Z2, Z3 모두의 합이 Z의 총 임피던스가 되고, 병렬에서도 저항과 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에서도 전압 분배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회로에서의 출력 전압은 1 플러스 R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저희 연구에서 핵심 기술이 된 필터링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의 필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아날로그 필터란 앞서 설명한 임피던스에서의 전자 분배의 성질을 이용해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의 전압을 조절하고 이를 이용해 신호를 처리하는 소자를 말합니다. 왼쪽의 회로는 저역 통합 필터를 간단한 형태로 나타낸 것인데 V인이 들어오게 되면 R1과 측정기가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전압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V 아웃분의 V 인 그러니까 출력 전압은 1 더하기 J 오메가 RC 분의 1이 되고 이를 전달 함수로 표현을 하면은 분모의 루트를 씌운 형태의 분해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밑에 그림은 V 인분의 V 아웃의 전달 함수를 표현한 것이고 이 끝나는 부분이 날카롭게 꺾일수록 더 정밀한 필터링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의 종류에 따라 저역 통과, 고역 통과, 대역 통과, 대역 제거 이 4개의 필터로 나눌 수 있으며 저희 연구에서는 특정 주파수의 신호만 뽑아내기 위해서 이 4개의 필터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다음은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는 게르프 이득이 무한대이고 입력 임피던스의 무한대 출력 임피던스는 0이어야 되며 주파수 대역폭이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공통 모드 제거비가 무한대여야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있는 이 연산 증폭기는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V인 마이너스와 플러스 입력 단자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압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서 오른쪽 C과 같이 유도를 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출력 전압을 마이너스 R2분의 R1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출력 전압을 증폭시키고 원하는 주파수만큼의 신호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배울 지식을 기반으로 ECG, 즉 심전도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였습니다. 회로는 크게 4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나올 몇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각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HPF 회로 또는 하이패스 필터, 고역 통과 필터 부분입니다. 이 회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처리되지 않은 인풋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차단 주파수를 낮게 해서 원하는 주파수보다 낮은 대역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인은 4 정도로 작은 게인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처리가 덜 된 노이즈가 많은 신호를 크게 증폭하게 되면 노이즈 또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Hz의 노이즈를 거른 후에 큰 증폭을 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노치 필터입니다. 이 회로는 위아래에 T처럼 생긴 회로가 있다고 해서 튠 T 노치 필터라고 부릅니다. 이 회로는 60Hz만을 거르는 필터입니다. 개인 1로 잡습니다. 60Hz 특별히 거르는 이유는 주변 전선, 변압기, 형광등 등 여러 전자기파의 소스가 60Hz를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 주파수를 거르기 전과 후의 신호 양상의 차이를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실 부분은 LPF 회로 또는 로우 패스 필터,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이 회로는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다 처리된 신호가 아웃풋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회로입니다. 이 회로는 차단 주파수를 높게 해서 원하는 주파수보다 높은 대역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게인은 40 정도로 크게 게인을 잡습니다. 그 이유는 처리가 된 신호를 증폭하게 되면 아웃풋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받기의 가장 큰 적인 60Hz가 노치 필터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증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부분은 바이어스를 지정하는 회로입니다. 일반적인 오프앰프는 작동하는 전압의 범위가 있습니다. 만약 바이어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빨간 신호처럼 신호 일부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바이어스를 정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작동 전압 범위가 0에서 6V 사이인 앰프는 0V나 6V에서
바이오스를 잡게 되면 신호가 잘리게 되므로 3V 정도의 위치에서 진동하도록 바이오스 지정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이 설계를 기반으로 왼쪽에 있는 비어있는 PCB판에 각종 부품들을 납땜하여 모듈 그림처럼 납땜하여 일일 PCB 기판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보고 안효찬입니다. 이 그래프는 LPF 150Hz의 저역 필터를 사용해서 측정한 값이고, 이 그래프는 저역 필터와 노치 필터를 사용해서 측정한 값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60Hz의 노이즈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60Hz의 노이즈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고, 또 다른 신호 EMG나 네파를 이러한 필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신호를 분석 및 시뮬레이션하여 질병이나 치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후 연구 기간에 진행할 향후 연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 연구 기간 동안 저희가 수행한 과정은 저 PCB 회로를 직접 설계하는 것과 직접 만들어보는 것까지는 해봤지만 그 이후에 데이터를 실제로 측정하고 추출해내서 분석하는 과정은 간접적으로 해보았기 때문에 사후 연구 기간을 이용해서 직접 이 시스템을 좀 더 구현하는 데 가까워지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결과를 분석하면서 회로의 개선점을 논의하면서 좀 더 나은 회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그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D1사조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ADC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4개 부분 회로를 구성하는 등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는 사후 연구 계획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D1사조의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D1사조에서 발표하신 순서대로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연구가 비록 비대면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분야의 전기 회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뇌파 기술은 뇌파 신호를 측정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 뇌파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적용할, 인체나 그런 생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 신호를 어떻게 깔끔하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필터링을 하고 어떻게 분석할 건지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부산과학고 박성윤입니다. 저는 BMI 분야라는 곳에 관심이 있었지만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얻는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었고 또 이 과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팀원들이 너무 잘 해줘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보고 안효찬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 캠프는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여 조금 배우는데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습니다만 조교님들 덕분에 어렵지 않고 오히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서 체험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뜻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중 연구 기간이 2주 좀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듣기가 어려운 그런 수업들, 또 제가 직접 PCB를 납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신호를 받는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뒤에 수많은 과정들이 수긍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1사조와 연구를 함께 해주신 최윤성 조교님이 계시다면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D14조 조교 최윤성입니다. 네, 저 이제 학생들이랑 서로 인사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끝나서 아쉽고 제가 뭐 백설기처럼 바스러지게 말해도 학생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참 대견했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도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